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이론 파트 3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소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같이 나오고 있고요. 각자 단원별로 문항 번호도 한번 봐주시고 또 몇 문항이 출제가 되는지도 파악을 해줘 보시면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서 반복되는 번호에서 자꾸 틀려간다면 나는 여기가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나 보다. 요렇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문항표를 좀 눈에 많이 익히시고 또 머릿속에 기억에도 많이 저장을 해주시면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부탁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강사가 문제를 푸는 거죠. 네. 보는 공부 말고 같이 하는 공부를 하셨을 때 확실히 좀 효과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듣기로다가 시청을 하셔도 좋겠지만 시간을 좀 내셔서 투자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서 옆에 틀린 번호를 같이 적어 주시면 그럼 나중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맞은 번호는 쓰실 필요 없고요. 틀린 문항의 번호만 한번 적어 주세요. 그럼 제가 35문항 다 풀고 나서 어느 파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게 마지막 슬라이드 장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직접 풀어보러 네, 그죠? 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담담해짐. 1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2번, 의존성의 증가. 3번, 내향성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면서 자아의 통합감을 이루고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 네, 그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험 증가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 개념 뜻이었죠. 네, 자, 일단 의존성의 증가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내향성의 증가다라고 했을 때 내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중시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쭉 감소가 되는 거, 타인을 좀 기피하게 되는 거. 그다음 경직성의 증가는 익숙한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건 좀 싫어지고 그래서 어찌 보자면 융통성이 없어져 보이고 네, 우울증 경향의 증가는 불면증, 식욕보증, 체중 감소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에다가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것까지 자,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이 예, 많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오는 문제가 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전형적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라는 거죠. 대상자 2의 파트에서 1번, 2번 두 개의 문항이 보통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심리적 특성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라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아니고 의존성의 증가가 네모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내향성의 증가가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유형을 공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요거 말고도 또 있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까지 요거 한 번에 다 보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다 이해가 되셨다면 통과하시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표준교재 13에서 14페이지에 넘어가셔서 나머지 심리적 특성까지도 2번 공부하시면서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2번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번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확대 가족이 줄어들죠.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고요. 2번, 3번, 4번, 5번 다 읽어가시면서 사실 답이 딱 보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다음이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봉사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함. 1번 참여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평등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은 1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네,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
연합이라고 하는, 그쵸? 유엔의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단 이런 문제 딱 보시는 순간에 답이 그냥 1번으로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시면 금방 보일 거거든요. 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5개 중에 1개를 답을 찾는 거잖아요. 아닌 거부터 지워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만약에 1번이 답이에요 라고 보였다면 상관이 없고요. 잘 많이 하셔서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고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 개 댓글이 달려요. 네. 공부하시는 양이라든지 시간에 좀 비례해서 그쵸? 그러니까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선생님들이 좀 맞춰 가시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냥 평준에다가 기준을 두고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지워간다라고 했을 때 아닌 거 눈에 보이셨다면 평등의 원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5가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4개는 나왔고요. 그쵸? 참여, 독립, 보호, 존엄. 그다음 나머지 하나 있죠. 자아실현의 원칙. 예, 왜 제가 이걸 언급하냐면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유튜브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예, 고시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를 3번 문제를 푸시면서 만약에 다른 게 답이었다면 어떤 문제였을까라고 제가 자꾸 유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걸 받고 그 문제를 풀어낼 능력을 역량 강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번의 답이 1번이다로 끝나지 마시고 독립의 원칙이었다면 문제가 뭐였을까? 그럼 제가 네모 안에 들어갈 걸 적어 갖고 왔죠. 경제적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다. 소득이나 일이나 직장이나 교육 또는 훈련, 환경, 가정 이런 단어 네모 안에 있을 겁니다. 보호의 원칙은 보호라는 글자가 눈에 보일 거고요. 존엄의 원칙은 존엄이나 공정, 뭐 학대받으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네모 안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 문제 갈게요. 4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2번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눈다. 4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3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소견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단에 신청해 주시면 돼요. 사업주이자 보험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니까요. 점수에 따라 1, 2, 3, 4, 5 인지지원 등급까지 현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해서 최종 판정. 최종 판정하는 데는 등급 판정위원회죠. 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의사소견서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5번입니다.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장애급여, 5번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입니다. 특별현금급여. 네, 우리가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크게 3가지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자, 그 다음에 각자 3가지 급여 안에 또 구체적인 급여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족요양비를 물었으니까 가족요양비는 특례요양비, 요양비용 간병비처럼 특별현금급여에 같이 해당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문항에 가기 전에 보너스 하나 드립니다. 네. 이게 보너스일지 과제일지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제도는 이렇게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늘 항상 똑같습니다. 반복이에요. 결과적으로 반복. 예, 공부가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재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얼마나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알게 될 것이냐. 이게 공부기 때문에 지겹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제 아는 것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도 지겹습니다. 똑같은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반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제도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제도를 1번 이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나가면서 나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뭐 좀 문제 다 풀 수 있고 많이 풀어봐서 압니다. 그럼 바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서 수준에 대한 부분들, 인지의 습득 능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평준화 시켜서 해요. 그러니까 쉬우신 분은 빨리 감기를 하셔서 빨리빨리 답만 확인하셔도 좋겠고, 좀 꼼꼼히 천천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방법대로 따라오셔도 좋고요. 그건 듣는 선생님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 진짜 갈게요.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번 흡인, 2번 관장, 3번 외용약 도포, 4번 돈요, 5번 욕창 치료. 네, 답은 3번 외용약 도포입니다. 자, 업무 중에서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돈요, 욕창 관리. 자, 투약 중에서도 경구역이나 외용약은 제외하고 이런 걸 포함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촉진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예, 지식과 기술로 이 단어가 숙련된 수발자의 또 포인트 단어였죠. 예, 이 역할로 각자의 대표하는 개념의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7번의 답은 3번이에요 라고 눈에 딱 띄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닌 것부터 지워가시면 되죠. 촉진자는 없습니다. 네, 옹호자는 학대 소의 입장에서 편들어 지지해준다. 이게 대표적인 단어고요. 정보 전달자는 정보 전달이 들어가는데 그거 외에 이제 요즘엔 요거보다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도 어차피 정보 전달이죠. 그래서 보고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촉진자가 아니었으니까 네 개만 있는 거냐? 아니죠? 말법과 상담자 하나 더 넣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법과 상담자는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한다. 이런 단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네, 정답이 눈에 보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의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정답은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비상벨 나왔죠? 예, 요게 환경. 이렇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시설 윤리 강령에 대한 내용들은 참 많아요. 윤리 강령은 15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좀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표를 갖다가 제가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시설윤리 강령에 대한 단계별로 입소 전,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자, 빨간색 글씨가 이 강령을 대표하는 개념 단어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씨가 문제 사례를 표준교재에 나왔던 대표하는 단어. 근데 이제 최근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이제 CBT 문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예측이 잘 안 돼요. 가르치는 강사인 저도 이제는 예측을 한다. 제가 알려준 대로만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볼 땐 자만이거든요. 네. 네, 문제 예측 불가능해요. 종이로 봤을 때야 뭐 이거 나왔으니까 안 나온 거 나오겠죠 라고 찍어드릴 수 있지만 CBT는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공개된 기출문제 유형으로만 지금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영상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 초록색 글씨가 문제 사례 예시인데 이거대로만 출제되지 않는다는 게 최근의 유형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사례가 표준 규제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사례가 아닌 나머지를 또 새롭게 만들어서 출제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걸 대응하는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밖에 없어요.
예, 개념을 정확하게. 그래서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의 생활에 걸려서 중요한 개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환경. 이렇게 딱 환경의 어떤 시설이나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여기야 라는 개념을 아시면 문제 사례의 내용들을 다 바꿔놓는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눈에 보이거든요. 요렇게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가 CBT에 대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항 갈까요? 잘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요. 9번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 2번 가족 부양 부담 감소, 3번 가족관계 갈등 해소, 4번 노인 부양의식 강화, 5번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에도 9번 문항도 눈에 잘 보셨을 거예요. 영보사 시험은 난이도가 상중하 네,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문제도 출제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서 얘도 답이 보일 거거든요. 그런 건 제가 부가 설명, 부연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A가 유관기관이고 B가 역할입니다. 자, 1번 법률기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 지원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번 의료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5번 노인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같이 볼까요? 오지선의 문제를 이렇게 줄여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아닌 거를 말처럼 써놓은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뭘 보자는 거냐면 유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 안에 분명히 있어요. 네, 이 안에. 그러면 표준교재 87페이지의 유관 기관은 어디냐?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아닌 거 지금 딱 들어오셨죠? 일단 답이 될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예, 요렇게, 말도 안 된다. 근데 좀 말 같잖아요. 네, 문제에서. 그래서 한번 일단 제하시고요. 자, 법률기관은 어떤 걸 하죠? 한번 짝을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죠. 학대 피해 노인의 후견인 지정. 예, 그래서 뭐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법률기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은 어딜까요?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입니다. 제도, 법제도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인 진단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의료기관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학대 피해는 쉼터에 생활 지원을 한다. 네, 쉼터에 생활 지원을 한다. 여기는 어딜까요? 쉼터의 지원이란 얘기는 87페이지 아무리 읽어봐도 없거든요. 네, 네, 없어요. 네, 보건복지부부터 법률기관은 끊어지게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네, 강사 오래 했어도 헷갈리는 부분이 저도 있거든요. 저도 유튜브 할 때 옆에 책 놓고 해요. 네, 혹시 말 실수할까 봐. 저도 대머리를 이제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정지하고 읽었거든요. 쉼터에 대한 지원, 생활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단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또 말을 만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준교재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좀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가장 정답을 확실하게 맞춰내는 비법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표준교재입니다. 옆에다가 책 놓고 이렇게 하나씩 꼼꼼히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3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4번.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5번.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네, 정답은 2번이었죠. 성희롱인데 시각적이라고 물어봤으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육체적이고요. 3, 4, 5번은 전부 다 언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친절을 베푸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4번 대상자가 부상당한 경우 요양보호사 임의로 대응한다. 5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종교 권유하시면 안 되고요. 시설장의 의사결정 우선은 대상자의 의사결정이죠. 협력하셔야 되고요. 임의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시설장 센터장님과 상의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이요. 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1번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3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4번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네,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 좀 단어가 필요합니다. 다음 문항이요. 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자,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자,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1번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께 전달할게요. 2번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3번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4번 제가 볼 때는 인지 기능이 똑같아요. 5번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에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보호자가 상품권을 건네면서 그동안 저의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2번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번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4번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턴 이러시면 안 돼요. 5번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물질적인 보상 받을 수 없다. 요걸 이제 대화의 내용으로 풀어준 거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유지한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번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예, 빠르게 안 되죠. 빠르게. 뭘 빠르게 노인 쪽에선 하셔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천천히 안정되게. 그쵸? 하나의 자세를 몇 초 정도 유지하나요? 10에서 15초 정도. 그래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네, 자, 다음 문항이요.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쉬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2번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번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가 17번인 앞에서 출제가 됐지만 사실 손 씻기는 두 번이 나오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에 근골격계 질환 다음에
거기서 한 번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뒤편으로 넘어가면 감염성 질환에서도 또 한 번을 나와요. 뭐 어디서 나오든 간에 예,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쵸? 예, 2번 같은 경우에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말리지 않아. 한 번 사용한 수건은 그냥 예, 폐기. 그쵸? 예,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마른 휴지가 아니라 물은 물로다. 예, 손은 물로. 그쵸? 세정제 사용하셔서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 5번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은 다른 편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닦아라. 이렇게가 맞는 표현이죠.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 2번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번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번 질병 발생의 경과가 짧다. 5번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참 많이 출제가 돼요. 노인성 질환의 특징, 질병의 특성 이렇게 빈번하게 재발한다. 맞죠? 원인이 불명하.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복합적으로 여러 개. 하나의 질병이 더해지는 거고요. 경과 길습니다.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워요. 애매해서 진단도 잘 안 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네, 다음 문항이요. 19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 2번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번 뼈의 질량 증가, 4번 추간판 두께 증가, 5번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이죠. 항상 똑같아요. 네, 저도 반복.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까지 증가된 표현들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 이따 다음 마지막 화면에서 또 예, 변화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풀거든요. 근골격계 변화에서 증가되는 게 뭐였지? 그거는 피하지방의 증가. 그 다음에 예, 또 하나 있죠. 예, 근골격계에서 어디요? 골반이 커진다. 요 두 개만 증가란 표현이고요. 나머지 다 감소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증가에 피하지방 증가라는 게 있나? 없네. 그럼 일단 다 틀려요. 그리고 피하지방 증가라고 했는데 감소라고 했으면 틀려요. 그럼 답 1번입니다. 요렇게 찾으시면 좀 정답에 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 문항에서 또 반복할 거예요. 네, 다음 갈게요. 20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2번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번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시각계 변화에서 증가되는 표현이 있나? 있죠. 눈부심의 증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증가를 쓰는 단어가. 그러면 눈부심의 증가다. 내 머릿속에 눈부심의 증가야? 라고 알고 있다면 이거 아닌데? 다 지워지죠. 그럼 두 개에서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투명해지지 않습니다. 불투명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결막은 얇아져요. 이렇게 하면 답이 정확히 보이세요. 그래서 다음 문항 갈까요? 네, 문항은 갈 수가 없네요. 요거 하고 가야 돼서. 제가 평상시에 세 개를 하다가 이번에 변화를 두 개를 했더니 약간 혼동이 왔나 봐요. 자, 어떠한 내용 때문에 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저는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전체를 한번 훑어봤어요. 증가되는 표현을 쓰는 게 있냐. 왜냐면 노화에 따른 변화의 보통은 감소해요. 나이 들어 좋아지는 거 없어요. 줄어든다, 감소한다,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상하게 증가되는 단어를 쓰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걔만 뽑아봤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소화기부터 내분비계까지 이렇게 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까 풀었던 것 좀 빨리 풀 수 있거든요.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맞아. 이렇게 5개를 다 맞고 틀리고를 따져서 내려가는 것보다 증가되는 것만 딱 정확히 안다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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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게 조금 속도가 빨리 추려지세요. 그래서 여기도 정지를 눌러주시고 뭐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다면 통과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내서 한번 암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선택은 선생님들이 하시겠지만요. 네, 자, 다음 문항 진짜 또 갈게요. 21번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책을 하게 한다. 2번 유제품을 제공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번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설사하는 대상자. 섬유소가 많은 음식. 예, 이거 섬유 또는 이제 유제품 이런 거 먹으면 설사가 더 심해지니까 제한하십시오. 설사하시더라도 수분 섭취는 제한하시면 안 돼도 탈수되실까 봐. 응. 그리고 지사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사제 남용주의라고 했던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더 그런 거고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22번입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2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한다. 3번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4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5번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가래를 빨리 배출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뜨거운 물, 차고 건조, 방향제, 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네, 자극적인 거죠. 네, 기관지가 자극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마스크, 만성기관지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항 갑니다.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백뇨가 있다. 2번 소변 줄기가 굵다. 3번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번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5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의 증상을 설명하는 거죠. 네. 자, 표준교재 있는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음,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기 힘듦, 자다가 깨서 소변을 봐야 함. 제가 왜 읽어드렸을까요? 예, 5번을 빼고 잔류감 이야기를 빼고 나머지를 또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의 증상이 어떤 거였지? 라고 자세히만 한번 봐주시면 이런 유형의 비슷한 문제들은 정답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피부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3번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4번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번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두드려서 말려주셔야 습기가, 그죠? 안으로 수분이 들어갈 수 있죠. 피부 안으로요. 호기노는,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 건조도 유발되죠. 겨울은 제습기 아니라, 뭐 틀어야 될까요? 가습기. 예. 그다음에 샤워 자주 하시면 더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자주 때를 베거나 샤워하는 걸 좀, 네, 정지하거나 줄인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죠. 다음은 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팔의 소양증, 2번 양쪽 팔의 양쪽 손의 떨림, 3번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4번 왼쪽 다리의 마비, 5번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우리 뇌가 손상됐을 때 반대편 쪽에 감각 저하, 감각 이상, 마비, 그래서 이런 거 나타나죠. 이 세 가지를 먼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에요? 반대편 쪽에. 그럼 이제 오른쪽 뇌가 손상됐다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예. 소양증 있나요? 없습니다. 떨림 있나요? 네, 떨림. 이거 좀 파키스탄에 있는 걸 좀 갖고 온 것 같죠? 네, 뭐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준 교재에 나오나 제가 지금 사실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파트로 수업을 하지만 못 봤던 것 같아서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맞는다 하더라도 양쪽 손이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개에서 좀 찾아볼까요? 감각 저하, 감각 이상, 감각, 소실 전부 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 오른쪽 뇌가 손상됐으니까 왼쪽. 얼얼한 느낌? 이 얼얼한 느낌이 감각 이상이잖아요. 왼쪽. 네, 그럼 정답 4번. 이렇게 좁혀 가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제가 언급을 할게요. 요, 뇌 손상하실 때, 그래, 요거 맞았어.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오른쪽 뇌니까 왼쪽 뇌가 손상됐다면 어떻게 왔을까?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의식 저하나 또는 전신 마비가 오면 어느 뇌가 손상되더라?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 전신마비고요. 네, 그 다음에 운동실조증, 그 다음에 몸의 불균형, 어지러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또 뭐더라? 예, 손해. 그다음에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감정 조절 이상이 생겨 이런 거 나오면 혈관성 치매. 여기까지 공부해 주시면 사실 뇌졸중의 증상은 다 공부했어요. 나와봐 여기서 나옵니다. 뇌졸중의 증상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 그쵸?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6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포만감, 2번 소화불량, 3번 식은땀, 4번 체온 상승, 5번 소변량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데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 그럼 이제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저혈당이다. 그쵸? 네. 그럼 저혈당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식은땀. 자, 그럼, 식은땀 저혈당 증상이야.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또 있는 거 있죠. 네. 두통이라든지, 시야 몽룡이라든지, 배고픔. 네, 요렇게 알고 계시면 3번 식은땀을 빼버리고 시험 문제가 배고픔이라고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인슐린 주사 맞고 이거 다 빼고 당뇨 대상자의 저혈당의 증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도 문제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의 증상. 그럼 하나 더 해보실까요? 고혈당의 증상. 네.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 네, 저 179페이지 읽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요렇게까지 공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 더 나가요? 그럼 당뇨병의 다른 대표적인 증상들은 뭐였지? 다음, 당뇨, 다시, 체중 감소, 발기부전, 질분비물, 질감염의 증가, 상추치유 지연, 감각 이상 저하.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완전 마스터. 예, 이거 하시려면 뭐 있어야 돼요? 표준교재 179페이지 펴놓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명료하다.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 3번 회복이 불가능하다. 4번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선망의 대표적인, 우리가 선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망은 표준교재에서 정의를요,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증상으로 내리고 있어요. 증상.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어쩌고 하나, 이렇게 단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의 장애가 와서, 증상. 주의력이 저하되고, 증상. 감정, 정서, 사고, 언어의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가 오고, 증상.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예. 하나 더 할까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해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선망 거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선망의 원인이 치료될 수 있는 곳이라면 우선적으로 치료해라. 왜? 원인이 치료가 되면 완치도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사실 선망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거의 웬만한 거. 이 27번도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거 이해하셨다면 정답 눈에 보셨을 거고요. 네. 자, 그럼 똑같이 이거 어디 있을까요?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표준교재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2번 아침 잠이 많아진다. 3번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4번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5번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답은 1번입니다. 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맞죠? 네. 아니요, 잠들면 깨기가 힘든 게 아니라 잠드는 것조차도 좀 힘드세요. 수면 시간이요, 늘어난다가 아니라 짧아진다는 거.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죠. 신경계가 수면 시간을 좀 단축시켜 놓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 수면 시간이 단축되니까 낮 시간 얼마나 졸릴까요? 그래서 졸림증이 많아진다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29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번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4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5번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 발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성적 욕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성 문제를 유발시키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또 약이 있냐면 이거 말고도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적 욕구를 높인다라는 약은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예요. 그러나 성생활 수행 능력까지 반드시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요. 네, 요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방절제술도 성기능 변화에 큰 문제가 없고요. 네, 뇌졸중 재발이 성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0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번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5번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폐렴구균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합니다. 자, 예방접종은 제가 여기 체크박스 안에 넣어주신 것만 다 아시면 여기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웬만큼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뭐냐면 65세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명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파상풍,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런 거 교래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접종 연수예요. 화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접종을 합니다. 요거 두 개 외에 나머지 폐렴구균 대상포진 접종 연수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체크박스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예방접종에 관한 문제들은 거의 답이 보이실 거예요.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1번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번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5번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네, 우리 안정청에서 띡 하고 오는 안전문자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32번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4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5번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네, 4번입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서 기록한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예, 기록지는 개인정보가 많아서 시건장치, 열쇠 잠금장치 있는 곳에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느낀 점이 아니라, 그쵸? 예, 활동 중심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 우회적으로 장황하게 이런 거 아니라 간결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예, 다음 문항이요. 33번 장기 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 회의의 목적은 1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번 장기요양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번 장기요양 기관의 성과 지표 홍보, 4번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5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사례회의와 원래회의, 다른 말로 간담회 두 가지 회의 형태가 있고요. 사례회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을 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까를 고민하면서 진행한 회의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를 원래 회의의 목적은이라고 바꾸면 어디가 가까울까요? 4번과 가깝겠죠. 복리후생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어떻게 요양보 선생님들의 업무 환경을 좀 개선할까 이런 거에 집중한 회의였어요. 그래서 사례회의의 특징, 원리의 특징을
예, 사례 외에는 대상자, 원래는 요양보사 이렇게 구분해서 보신다면 그럼 좀 답이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34번입니다.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을 잡아준다, 2번 조명을 밝게 켜둔다, 3번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번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죠. 네, 그 청각에 관한 거니까 정답이 4번 딱 이제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2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3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4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5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맡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가족을 돕는 방법에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피상적인 위로는 도움이 안 되고요. 유품은 네, 목록만 정해두시면 버릴지 가져갈지를 가족이 결정하실 거예요. 행동은 태도와 행동은 판단하지 마시고 중립적인 거. 장례식과 장지에는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오늘 35문항 다 같이 풀어봤고요.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던 옆에 틀린 문항을 혹시 적어 놓으신 분이 있다면 분석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표를 문항표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번호를 보시면 이게 문항 번호였으니까요. 내가 어느 번호에서 조금 많이 틀리고 있는지를 분석하셔서 그 번호가 파악이 되셨다면 번호에 해당하는 단원들의 표준 교재로 돌아가셔서 개념 정리를 먼저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회차에 이론의 문제를 좀 풀어보신다면 그러면 점수가 상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작은 성장 체험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장 체험이 내가 조금씩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즐거운 맛이 생기고 또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건 약간의 분석도 좀 필요하고요. 써야 되는 수고로움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감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라 눈으로 정확하게 보신 분석을 통해서 아, 이렇게 가는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요렇게까지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예, 원래 제가 업로드를 한 수요일이나 요때쯤에 진행하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저 작가이다 보니까 집필을 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해도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는 꼭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사실은 잘 지켜오고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주의하다가 제가 유튜브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의만 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좀 여러 개를 해요. 소위 엔잡러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춰 가는데 지쳐 쓰러지지 않게 오래 가려면 이런 방법을 좀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 남겨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열심히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선생님들 진짜 찐이긴 해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공부하냐고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무더운 날씨, 여름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저는 다음 실기 영상에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